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산 의약품 중 처음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좀 하고 갈까요? 네,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의약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IQVIA라는 의약품 조사기관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가 2,220조 원 규모로 이제 전년 이제 2022년보다 한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2,400조 원 가량이 되지 않을까 추정되고요.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연평균 7에서 8%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약업계에서는 이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돌파한 의약품을 이제 국내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이제 1조 원 또는 10억 달러를 기록한 제품을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더 많이 매출이 나와서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칭하고요. 이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개 정도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에 혹시 성공해서 상업화까지 이루어지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청 적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10,000개 후보 물질 중에 1개만이 신약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로 따지면 0.01%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10,000개의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1개가 신약으로 탄생했더라도 이 뭐 시장 규모나 뭐 다양한 뭐 경쟁 상황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성공의 상징으로도 간주되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 잘 알려진 이제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 같은 곳들이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탄생시키면서 성장한 곳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일단 이 단어에서 오는 어떠한 그 감이 있죠. 그렇다면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한국에서는 어디서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첫 K바이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했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제 9,79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실상 이제 첫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된 셈입니다. 4분기에 아마 매출 1조 원 이상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레미케이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성성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이 램시마 개발을 시작해서 약 10년 만인 2016년에 미국 FDA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 5년 만에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를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습니다. 램시마에 밀린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 5조 원에서 이제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2조 원까지 감소했고요.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첫 K바이오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국산 의약품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블록버스터 개발 기업은 셀트리온 그리고 램시마였습니다. 이렇게 뭐 기업 하나가 이렇게 블록버스터를 탄생을 시키면은 그 다음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좀 언급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아무래도 이어가줘야지 그죠, 좋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블록버스터가 기대되는 약품은 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입니다.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버스터 예상 시점은 내년인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여지고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약 출시 후 1년 동안 매출이 2억 달러를 기록하면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존슨앤존슨의 분석에 따르면 렉나자 같은 경우는 출시 1년 안에 매출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치료제 리브리반트라는 것과 이제 병역요법으로 사용되는데요. 함께 투여가 되는 겁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효능, 안정성, 약가 측면에서 뭐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장에 41%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어제 이제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역요법에 대한 이 OS 전체 생존 데이터가 발표됐었는데 이게 뭐 기존 치료제보다 1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데이터들이 분석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와 함께 이제 리브리반트의 SC 제형 제품 승인, 그다음에 의약품 가격과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은 좀 뭐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 글로벌 파트너사의 등에 올라타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기대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곳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FDA 승인받은 50개의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 항암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치료제 5개 중 3개가 빅파마로부터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앤존슨이 권리를 확보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존슨앤존슨은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최대 매출을 약 7조 원 가량으로 잡고 있을 만큼 이 블록버스터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로는 유한양행, 렉나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유한양행의 주가가 9% 이상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좀 성과가 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유럽 이외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지역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늘 주가 오르는 건 이제 OS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 말 30일 날 이제 유럽 시간 기준으로 30일 정도에 이제 유럽에서도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이제 렉나자의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이외 지역인 이 유럽, 중국, 일본에서의 매출이 2027년에 약 2조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제 미국의 2027년 매출 1조 8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수 기자는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엑스코프리에 대해서도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몇 번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이 엑스코프리도 K바이오 블록버스터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뇌전증, 이제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증상 중 하나인 이 발작을 제어해주는 치료제입니다.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 2019년 FDA 허가를 획득했고요. 이듬해 2월 미국에서 출시됐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초기 임상부터 품목 허가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미국 출시 이후 매분기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엑스코프리 매출이 이제 1,052억 원, 3분기에는 1,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4,25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엑스코프리 매출 예상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올해에 5,750억 원, 내년에 7,120억 원, 2027년에 8,17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치로 이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은 20% 이상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8년엔 엑스코프리 매출도 1조를 넘어서면서 블록버스터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2028년에는 1조 원대를 매출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전해주셨는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SK 바이오팜의 미국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이 SK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2029년까지 엑스코프리를 2029년을 목표로 엑스코프리를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완전 발작 및 소아청소년 부분 발작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가 올해 중으로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내년에는 엑스코프리와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UCB의 브리비액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뇌전증 치료 같은 경우에 먼저 제네릭 제품들이 먼저 사용되고 이후에 이제 신약들이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약 사용할 때 이제 브리벡트보다는 엑스코프리가 더 많이 처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방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SK 바이오팜 짚고 왔고요.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가서 셀트리온의 렉라자 말고도 다른 또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요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셀트리온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블록버스터를 이제 만들어냈지만 또 기대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렘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 제품인 진펜트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FDA로부터 품목 허가 받았고 이제 올해 이제 2023년에 이제 본격적인 허가 받았고 2024년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렘시마에 이어서 진펜트라까지 출시하면서 인플릭시마 이 시밀러 시장을 점령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형인데 IV 정맥 주사 제형 대비 투약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편의성도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해 3월달에 미국의 진펜트라를 출시한 이후에 보름 만에 이 3대 PBM이라는 곳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늘려가면서 이제 약 5개월 만에 3대 PBM 모두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3대 PBM 같은 경우에 미국 전체 보험 시장에서 가입자 수는 기준 80%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 특히나 최근에 또 주가 흐름 좋은데 앞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좀 고민 그런 것들을 짚고 갈 텐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준은 1조 원 또는 1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는 당연히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구분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조 원 매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환율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고민거리로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 환율로 따져봤을 때 1조 원은 이제 7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10억 달러 같은 경우는 1조 4,500억 원에 가량이 되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 등급 기준을 좀 언제로 잡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으로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억 달러가 기준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 문제의 경우에 이제 환율이 지금은 굉장히 좀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블록버스터라는 타이틀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때문에 걱정은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